디파이는 디파이고 확장성이면 확장성인데 왜 디파이 플러스 확장성 묶이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알트코인을 정리해봤고요. 24년도에 올라갈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24년도는 10일이 남았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다가올수록 제가 말하는 주도 테마들이 점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느 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 트렌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테마가 주도한 다음 진입했을 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로서는 계속된 수정과 보완을 할 뿐이다 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밈코인입니다. 과거에 밈코인을 장식했던 코인은 도지코인과 시바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지랑 시바가 올해 상승을 많이 못 받은 이유는 시총이 너무 커버렸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장주가 식어버리면 해당 테마, 관련 테마는 죽어버리는 게 상식인데 이번에 밈코인은 아니었습니다. 봉크 같은 코인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바닥으로부터 50배에서 100배가량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 밈코인들도 5배, 10배가량 상승하는 장세를 보여줬고요. 또한 시총이 낮은 경우에는 65배, 대략적으로 50배가량 상승하는 이 순환 장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런 수익은 현물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수익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밈코인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번 활성화가 된 시장, 순환이 되는 시장은 이후에 폭망하지 않는 이상 이미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장이 안 좋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에 두 번째 알트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밈코인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디파이와 확장성입니다. 첫 번째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근데 디파이와 확장성은 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디파이고 확장성이면 확장성인데 왜 디파이 플러스 확장성 묶이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요.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 테마는 시장이 강세장이 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서히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젝티브 코인이 됩니다. 또한 다른 코인들도 주로 레이어 1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레이어 1이 가져가는 특색이 뭔가, 디파이도 적혀져 있고요. 탈중앙화 현물 거래소도 가능하고 덱스도 구현이 되고요. 돈을 빌리거나 맡기기도 가능하고 전부 가능하다. 약간 플랫폼 형태의 코인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갖다 구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에이다 같은 코인들요. 그럼 이 코인들이 다 갖다 구현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조합을 시켜서 뭔가 구현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터진 게 디파이 플러스 확장성입니다. 그럼 이걸로 어떤 작업을 했냐? 예를 들어서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작업을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맡기거나 이런 유사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 인젝티브 에코시스템 또는 아발란체, 솔라나 에코시스템, 이런 에코시스템에 있는 프로젝트 또는 코인들을 무료 에어드랍을 시켜주고요. 이 에어드랍을 할 때 유사 스테이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을 거의 매수하는 것과 가까운 그런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승에 유리한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수요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디파이 플러스 확장성을 노린 레이어 1 코인들이 상승세를 좀 좋게 받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매서운 편이라고 적어놨어요. 최근에 솔라나랑 아발란체, 인젝티브 이런 코인들 차트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이 구도가 얼마나 상승세를 받은 거냐? 인젝티브는 코스모스 계열의 코인이죠. 근데 시총을 보면요 1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다시 말해서 25% 올라서 1조가량 올려버리면은 코스모스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 코스모스 시총을 추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만큼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특히나 업비트 투자자분들 또 구코인 많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태까지 구코인들은 왜 안 오르고 비교적 신생 코인들,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 또는 인젝티브 같은 코인들 왜 이런 코인들만 오르는 걸까라는 질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디파이 확장성을 구비하고 레이어 1인데다 거기다가 자체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을 에어드랍 시켜주면서 그 행위 안에는 네트워크 작업, 빌리거나 맡기거나 유사 스테이킹을 하면
이 생태계를 높이면서 자신의 시총까지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구코인들이 오르기보다 신생 코인들이 상승에 너무나 유리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말했나요? 어쨌든 디파이와 확장성이라는 테마를 정리해봤는데 이 테마는 투자 수요가 확실히 받쳐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트렌드를 보면은 흐름상 솔라나부터 아발란체 코스모스 또는 뭐 인젝티브까지 진행된 편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즉 순환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뭐 솔라나가 오거나 아발란체가 오거나 뭐 계속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디파이랑 확장성이라는 테마는 24년도에는 굳이 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메인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인스크립션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왜 추가가 되냐면 디파이 확장성이라는 테마에 더해서 이런 코인들이 인스크립션, 비문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스크립션 테마는 너무 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인스크립션, 비문입니다. 이 인스크립션이 각종 네트워크의 가스비를 높이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기술을 본다면 정말 근본이 없지만 투자자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부가적으로는 생각해 볼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크립션 기술은 간단합니다. 이 개념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사실. 비교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 범용성이 어떻죠? 정말 좋죠.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만큼 범용성이 좋아요. 근데 이 범용성이 좋다라는 말은 사실 깊게 파고들면은 설계가 복잡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스크립션과 왜 비교가 되냐? 그냥 간단합니다. 인스크립션은 제이슨 같은 형태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갖고 데이터에 입혀서 코인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인스크립션이라는 테마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23년도에 탄생한 게 아니라 사실 역사를 파고들면은 좀 이더리움 역사까지 갈 정도로 좀 오래된 테마이지만 역시 가격이 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오늘날에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장에서 이 인스크립션, 비문 메타의 문제는 약간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올라가는 이 절정기예요. 요즘 비트코인이 어땠죠? 횡보하거나 약세장을 가져갔죠. 이 베어 마켓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술 자체에 대한 증명은 사실 받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근데 가치 증명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도중에 비트코인 장세로 인해서 끊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 기술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젝티브 또는 코스모스, 트론,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인터넷 컴퓨팅,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리니어, 베이스 같은 코인들도 도전을 하고 있거나 수급을 이미 받고 있거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즉 트렌드를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만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이 인스크립션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면 장세를 받고 있다면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이 장세가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주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인스크립션 테마는 사실 테마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매수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는 하되 조심히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스크립션 테마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입니다. 웹3는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21년도, 22년도에 시장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또는 기억 속에 이 웹3라는 용어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키워드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또는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웹3가 익숙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잼장을 계속 지켜봤었고요. 해외에서 계속 웹3를 말하는 걸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불과 1, 2년 전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도대체 웹3 테마로 어떤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줄지 그때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 한 1, 2개월 전부터 10월 달부터 그 정답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좀 증명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웹3 게이밍입니다. 기존의 구도가 어땠었냐? 메타버스, P2E, NFT 구도는 왼쪽이 없었어요. 오른쪽 구도로만 실행이 됐었어요. 또는 약한 왼쪽, 아주 미세하게 구현되어 있는 왼쪽을 구현시키면서 돌아갔었죠. 네, 지금 형태는 조금 다르고요.
약간의 다오 형식으로 참여 형태를 두고 있다는 것 또는 지분 형태를 좀 두고 있다는 것이 좀 구분이 됩니다. 한 차례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적인 측면, 그래픽적인 측면, 게임적인 측면,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냅다 발표시키고 메타버스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게임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최근에 우리가 알만한 메이플 스토리도 웹3 영역에서 1억 달러, 한 1,0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게임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적인 측면에서도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짧게는 1, 2년간 준비됐고 제대로 된 회사가 들어와서 구현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볼 게 없죠. 최근 2달 동안 10배가량 상승했고요. 거의 폭등에 가까운 장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터블이 기존의 구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압도적으로 이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구현된 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3 게이밍뿐만 아니라 뭐 AI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측면을 AI 테마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가적으로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이 실생활에 쓰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나마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테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비교해 볼 만한 게 과거라는 거죠. 20년도, 21년도의 웹3는요. 약간 데이터 구도,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데이터 구도를 보아서 파일 코인, 스토리지 코인 이런 코인들로 예를 봤다면 이제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생활까지 와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제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위와 같은 채굴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웹3 자체가 인프라에 걸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하냐 그 정도까지만 연관되어 있다면 이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3 플러스 데이터라는 테마도 게이밍과 비슷하게 이전 구도보다는 좀 더 진화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미친 듯이 나왔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3가지 또는 부가적으로 1가지 더해서 4가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여기 앞으로 좀 보완할 테마가 1-2가지는 등장할 텐데 지금 보는 지식에서 뭐 삭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를 계속 정리하는 게 사실 저는 비트코인도 팔았고요. 오래 참았습니다. 1년 동안 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유했었던 또한 크립토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보유했었던 주식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제가 비트코인을 왜 파는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주식까지 팔고 왜 현금을 마련하고 있냐? 무서워서 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했던 테마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저희 해당 테마들이 크게 보고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설명한 테마 중에서 일부는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일같이 연구하는 편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코인들은 경제 언어방에 공유됩니다. 현재 이 경제 언어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요. 제가 그냥 경제 언어방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 방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링크를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어플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검색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링크 누르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비슷한 평가랑 다운로드 수의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저도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이 부분 정리하는 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트렌드가 기이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적응할지 도태될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감지하지 못했다, 적응하지 못했다 해서 못난 게 아니에요. 왜냐? 제가 봤을 때는 10만급 이상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조차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적응하게 된다면은 뭐 1%는 아니지만 상위 10%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